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미국 해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가지고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미 해군은 3일 웹사이트를 통해서 3일부터, 여기서 3일이라는 건 미국 시간입니다. 이 3일부터 미 해군 사령관 지하에 미 해군 함대 사령부, 그리고 미 태평양 해군, 또 미 유럽 해군, 이 모두가 책임 지역에서 대규모 연습, 이 이제 제목이 그런 타이틀이 그건데, 대규모 연습 2021, 이걸 영어로 표현하자면 LSE 202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LSE 2021 훈련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함대 사령부가 통제하는 이 훈련은 태평양 해군과 유럽 해군 산하의 2함대, 3함대, 6함대, 7함대, 10함대 모두가 참여를 합니다. 이건 이제 남아메리카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4함대하고 중동에서 현재 작전을 펼치고 있는 5함대를 제외한 모든 미 해군의 함대가 동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함대는 사이버전 사령부인데도요, 이번에 훈련에 참여를 합니다. 그만큼 이게 이번에 미 해군이 이번 훈련에 엄청난 계획들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미 해군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훈련에 3개의 구성군 사령부하고 5개의 함대가 참가하게 되고 전 세계 17개 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 해군은 또한 이번 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정밀하고 치명적이며 압도적인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실시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이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미 해군의 분명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시위 성격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 해군이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사실상 미 해군이 나가 있는 전 지역에서 그것도 동시에 훈련한다는 것은 각각의 함대들이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또 언제든지 전 미군 함대가 협동해가지고 동시 발생적으로 동기화, 싱크로나이즈하는 그런 훈련을, 그런 방법을 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훈련에서는 분산 해상작전, 그리고 원정 전진기지작전, 그리고 경합 환경에서의 소규모 연안작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미 해군이 마주하게 될 현대전에서의 작전 효용성을 높이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훈련도 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이번 훈련이 오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이 열리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 양국이 동시에 이제 미국을 향해 도발을 해온다 할지라도 일단 해군 차원에서는 동시다발적인 전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실전 훈련도 겸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미국 함대가 편성되어 있는 어느 한 곳에서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함대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유기적인 전투를 벌일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협업 훈련까지 이번에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미 해군의 전력이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이걸 알려면 현재 미 해군 전력이 전 세계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면 간단하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훈련 개시 직전일인 8월 2일 USNI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밝힌 군사력 배치 현황을 보면 전체 103척의 각종 전투함정들이 각 함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이번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4함대하고 5함대를 제외하면 80척의 함정이 1차적으로 투입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7척의 전투함이 추가로 참여를 해서 총 137척의 함정들이 이번 훈련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숫자에는 해상보급함이라든지 수송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상 최대의 미 해군 합동훈련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군이 영국, 호주, 일본과 함께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또 실시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그러니까 SCMP는 4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지난 1981년 나토 등 동맹국들과의 오션벤처 훈련 이후에 처음으로 대규모의 해군 및 수륙 양용 훈련이 실시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인도태평양 사령부 훈련에는 영국 육군, 호주군, 일본 자위대와 함께 미국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의 병력이 참여하게 되는데 항공모함부터 잠수함까지 36척의 해군 함정들이 동원돼 가지고 현장 훈련, 수륙 양용, 공중 및 지상 기동, 또 항공작전, 해상작전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무라드 글로저먼 일본 남아대 전략센터 개공 교수는 이번 훈련이 중국에 대해 보내는 분명한 신호이기도 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안보 파트너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으로 인해 가지고 적국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시작되었던 미국과 호주의 연합훈련인 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도 8월 1일 막 마무리가 됐습니다. 2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이 지역 내 각종 위기 상황 대응이라든지 우발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대테러전에서의 상호작전 운용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실시해 왔는데요. 이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의 해군 훈련은 호주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 수역이자 공해에서 실시가 돼가지고 미국 주도의 림팩 훈련과 겹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규모로는 이 림팩 다음으로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큰 연합 해군 훈련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호주 다윈에 매 6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되고 있는 미 해병대 1,200명 이번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에 참가를 했고요. 미국과 호주 외에도 영국, 캐나다, 한국, 일본, 여기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이 나라들이 지상군 또는 함정을 보내가지고 전체 17,00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인도네시아는 옵서버를 파견하면서 훈련은 더욱 열기를 띄웠습니다. 한국도 이번 훈련에 구축함 한 척과 해병대 병력 200여 명을 참가시켰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인 USS 아메리카함을 비롯해가지고 각국의 구축함들이 함께 작전 운용 방식 등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미국이 호주에서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고기동 다연장 로켓인 이 하이마스 그리고 패트리엇 PAC-2 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이례적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공개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이 10여 발의 로켓 연속 발사 장면 영상을 보면 이 하이마스의 227mm 다연장 로켓 한 발이 최대 축구장 1개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류탄과 비슷한 위력을 갖는 자탄이 644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하이마스 한 문으로 축구장 6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이 하이마스가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중국을 겨냥한 미 육군의 새로운 다영역 작전, MDO라고 그러는데 이 다영역 작전 개념에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이마스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프리즘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프리즘은 최대 500km 떨어진 지상 표적은 물론이고 함정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능대로라면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레이스에서 서해상의 중국 항모 전단 등을 겨냥해가지고 모든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또 괌과 주일 미군에서 차출된 제38 방공 야포 여단 그리고 또 94 미 육군 방공 미사일 방어사령부가 참여해 가지고 이 무인 표적기들을 향해 가지고 패트리엇 PAC-2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군과 호주군의 이런 패트리엇 사격 훈련은 유사시에 중국의 공중 공격에 대비한 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훈련 자체가 갖는 의미가 워낙 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해군 타입 815형 해군 정보함이 훈련 근해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전자정찰 감시선이 호주 공해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주 국방부 장관은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앞두고 퀸즐랜드로 향하는 중국의 첨단 정찰선을 호주 방위군 정찰 감시 자산이 면밀히 추적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민해방군의 해군 일반 정보함 테난싱이 이 토레스 해협을 통해서 호주 동부 해안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주 인근 해역에서 이런 훈련이 이어서 괌과 인근의 티니안 등의 섬에서는 전투기 약 35대 그리고 800여 명의 병력이 참여하는 퍼시픽 아이언 2021 훈련이 또 8월에 진행됩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에 의하면 이번 훈련에는 미국 본토하고 알래스카, 하와이에서 각각 출격하는 10대의 F-15E 전투기하고 25대의 F-22 전투기, 그리고 일본 요코타 기지에서 전개하는 C-130J 수송기 2대가 참가를 합니다. 이번 훈련은 이 주요 작전 책임구역을 지원하기 위한 역동적 병력 전개, 이걸 DFE라고 그러는데요. 이 DFE에 따른 이 병력 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CNN은 지난 7월 15일 케네스 윌스바우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랩터를 태평양 공군 작전 지역에 함께 배치한 적은 없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사 전문가인 칼 슈스터 전 미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훈련에 F-22를 대거 배치한 것은 대만과 남중국해 같은 태평양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즉각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CNN에 설명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동안 모항인 샌디에고에서 정비를 마친 칼 빈슨 항공모함 전단도 이 LSE-2021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 시간으로 2일 샌디에고를 출발했습니다. USNI 뉴스를 비롯해가지고 미 해군 뉴스 매체들은 칼 빈슨 항모가 최초로 F-35C 라이트닝 2하고 이 오스프리 등을 탑재하고 작전을 위해서 모항을 떠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이 칼 빈슨 함에는 7,000여 명의 승무조원이 탑승하고 있고요. 여기에 USS 듀이, 그리고 USS 하워드, USS 오케인, 또 마이클 머피, 그리고 USS 차피를 포함해가지고 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스톡데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35C 비행 중대를 포함해가지고 F-18 슈퍼호넷을 운용하는 미 해군 타격 전투비행단 3개 중대, 또 E-18G 그라우머를 운용하는 전자공격대 1개 중대, E-2D 호크아이를 운용하는 공중지휘 통제대 1개 중대, 그리고 해상 헬기 타격대 1개 중대 등도 동반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 미 해군은 이 칼 빈슨 함의 목적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 로널드 레이건 함이 중동으로 옮겨간 후에 지금 현재 남중국해 항공모함이 비어 있는데 그 자리로 보내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칼 빈슨 함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오면서 이 LSE-2021 훈련에 참여를 하고 더불어 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과도 합동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군사훈련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